캐나다 정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10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과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이들에게 대해 당분간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국과 바레인에 이어서 캐나다도 화이자의 백신 사용을 승인했네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캐나다 정부가 현지 시간 9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좋다며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임상시험에서 95%의 높은 예방률을 입증한 화이자 백신은 지난 2일 영국의 긴급사용 승인으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사용 허가를 받은 최초의 백신입니다. 바레인 정부도 지난 4일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 초기 백신은 만 16세 이상에게서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진행 중인 나이대별 임상시험에서 어린이에게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면 접종 나이를 수정할 방침입니다. 또 출시 후에도 안전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만약 안전 우려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 2명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물량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 코로나19 환자들과 접촉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감염 취약계층에게 우선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화이자와 올해 안에 24만 9천의 분량의 백신을 먼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내년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에서 백신은 대부분 무료로 접종됩니다. 캐나다는 인구 대비 많은 백신 물량을 챙긴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포함한 7개 제약사의 백신 4억 회 분량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 정부도 현지 시간으로 10일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접종에 나설 계획이죠. 네, 이제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백신이 며칠 안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내 코로나19 백신이 이송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 종사자들과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될 예정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일반 대중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내년 2월에서 3월쯤이 될 것이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승인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이들은 국민보건서비스 직원으로 8일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가 나타났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알레르기 반응 원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 약품이나 음식 또 백신과 관련해 알레르기를 보였던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 잉글랜드 의료 책임자인 스티븐 포이스 교수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새로운 백신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알레르기 반응 원인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은 현재로서는 큰 무리 없이 접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를 대거 늘린다면서요? 네, 다음 주부터 영국에서 지역 보건이라는 병원의 280곳에서 백신 접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지역 보건이 병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경증이나 만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거의 모든 동네마다 마련돼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안에 화이자 백신 400만의 분량을 확보할 예정인데 처음 운송된 80만의 분량이 첫 접종에 사용됐습니다. 다음 주 150만의 분량 정도가 도착하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물량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충분한 백신 물량이 확보되면 1,250곳의 그 지역 병원을 백신 센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새해부터는 대형 컨퍼런스홀이나 스포츠 경기장을 대규모 배칭 센터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요양원 접종도 시작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이 사실 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여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좀 우려가 상당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중요할 텐데 개발 단계에서 화이자, 모더나와 함께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현재는 승인 경쟁에서 뒤처졌는데 그 이유가 미국 당국의 신뢰를 잃어서라고요. 네, 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파이자와 모더나보다 싸고 유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백신 경쟁에서 한때 가장 앞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9월 6일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해 전 세계에서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 이틀 뒤인 9월 8일에 미국 식품의약국과 긴급 승인 관련 문제를 전화로 회의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FDA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 중단 사실을 파악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불투명성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10월 백신을 출시하게 되면 필요량의 60%를 이 회사에서 충당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은 이 회사의 백신 개발과 생산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미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용화가 경쟁사에 뒤처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1과 2분의 1 기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효능이 62%였으나 1회 때 절반, 2회 때 전부 접종했을 때는 90% 이상의 효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이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사의 실수로 우연히 얻게 된 이 효능의 차이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미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그런 배경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부터 이게 우려했던 일인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를 맡고 있는 유럽의약품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면서요? 네, 유럽의약품청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유럽연합, EU 내 의약품, 백신 평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도 맡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추가 정보는 적절한 때에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보건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증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60만여 명이었습니다. 월도미터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917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157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파티를 열고 마약과 성매매 범죄까지 저지른 158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수사당국은 파티를 해산하지 않았다면 참석자는 최대 500명에 달했을 것이고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정부가 방역 물품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N95 마스크 양은 11월 중순 현재 1억 4,200만 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3억 장 확보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료용 장갑을 비롯한 다른 방역 물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는 민간업체
소비자의 방역 물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방역용품 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선 의료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서는 의료진이 개인 보호 장비 부족에 항의하는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